안녕하세요. 디 엑스플레이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이름은 좀 생소할지 몰라도 북미 헬스케어 시장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정복해버린 한 캐나다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5조 원이 넘는 거인 바로 포인트 클릭케어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회사가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업자 마이크 웨신저의 말인데요. 그는 90년대 후반 장기 요양시설이라는 당시 기술 혁신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시장을 본 거죠. 어쩌면 남들이 다 지나치던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의 요양시설 대부분이 어땠냐면요. 정말 혼돈 그 자체였다고 해요. 모든 환자 기록을 일일이 손으로 연필로 쓰고 그걸 서류철에 끼워서 관리했으니까요. 이건 그냥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포인트 클릭케어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바로 창업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마이크와 데이브, 웨신저 형제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어머니께서 장기의학 산업에 종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현장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정에서 출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정만으로는 쉽지 않았죠. 시기가 닷컴 버블이 터진 직후였거든요. 요양원 기록을 전산화하겠다는 아이디어에 선뜻 돈을 대주겠다는 벤처 캐피털이나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죠. 투자를 받은 곳이 결국 가족, 친척, 그리고 같이 학회하던 친구들이 전부였던 거예요. 이 돈은 정말 어떻게든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회사를 세웠는데 위기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04년, 너무 의욕이 앞섰던 걸까요? 여러 시장에 너무 빠르게 진출하려다가 오히려 발목을 잡혔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물리게 됩니다.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있잖아요. 이런 뼈아픈 실패가 때로는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웨신저 형제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타겟 시장을 정하는 것. 둘째, 당장의 매출보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먼저라는 것. 그리고 셋째, 바로 그 핵심 시장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 이 교훈들이 나중에 회사를 거인으로 만든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성장입니다. 그럼 포인트 클릭케어는 어떻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 이른바 경쟁 해자를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성장 전략의 핵심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 회사가 왜 강한지 그 본질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포인트 클릭케어를 도입한 시설은 3년 만에 투자 수익률이 무려 418%에 달했다고 해요. 간호사 한 명당 1년에 260시간이나 되는 서류 작업 시간을 줄여주고 힘든 일 때문에 자주 그만두던 간호사들의 이직률도 22%나 낮췄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편리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요양시설의 운영 자체를 다워하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라는 뜻이죠. 포인트 클릭케어의 이 강력한 해자는 사실 4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해자, 높은 전환 비용, 그리고 파트너 생태계. 이 4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무기는 단연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 숫자 보이시죠? 2만 7천 개가 넘는 요양시설과 병원들이 이 플랫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 네트워크의 힘은 더 강력해지고 이미 이렇게 커져버린 생태계를 후발주자가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섹션, 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거의 장악한 포인트 클릭케어는 이제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바로 인수를 통해 회사의 미래를 새로 그리는 건데요. 이들의 핵심 무기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인수합병, 즉 M&A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들의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17년에 갑자기 상장 계획을 철회해요. 단기 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는 아주 과감한 결정이었죠. 그 후에 콜렉티브 메디컬, 오데이셔스 인콰이어리 같은 핵심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기업 가치를 40억, 50억 달러로 계속 키워나갑니다. 각각의 인수는 그냥 점이 아니라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선이었던 셈이죠. 맞아요. 모든 인수에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콜렉티브 메디컬을 사들여서 요양원을 넘어 병원, 응급실까지 네트워크를 넓혔고요. 오데이셔스 인콰이어리로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페이션트 패턴을 인수하면서 미래 헬스케어의 핵심인 가치 기반 케어 역량을 손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치 기반 케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병원들은 진료를 몇 건 했느냐, 즉 서비스의 양으로 돈을 벌었다면 앞으로는 환자를 얼마나 잘 치료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모델로 바뀌어간다는 뜻입니다. 포인트 클릭 케어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자가 된 포인트 클릭 케어지만 이들 앞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문제죠. 우선 기회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헬스케어 산업 전체가 돈 문제, 사람 문제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포인트 클릭 케어는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내세웁니다. 우리 시스템을 쓰면 수익 관리가 최적화돼서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복잡한 행정 업무가 자동화돼서 지쳐가는 직원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묘한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는데요. 포인트 클릭 케어의 성공은 수많은 파트너 회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놀이터, 즉 개방형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직접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같은 걸 내놓으면서 어제의 파트너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한 소송 사건이 바로 이런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이건 자칫 플랫폼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포인트 클릭 케어 앞에는 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들은 과연 지금의 지배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 북미 헬스케어 시스템 전체에 없어서는 안 돼 필수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잘 지켜내면서 이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에 이 조용한 거인의 앞으로 10년이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